KBS 탐사보도부가 이번에 3.1운동 개보도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자료를 뉴스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소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3.1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개보도 형태로 정리된 당시 문서가 발견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취재진이 이번에 그 일본에 있는 한 고서점에서 이 문서를 발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재석 기자가 이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고서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어떻게 고서점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 네. 고서점은 어떤 장소인 그러니까 겁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서점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내의 헌책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고서점은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바깥에 있는 아카이브다.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우리말로 자료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수많은 자료가 보관돼 있지만 일본 고서점은 역시나 수많은 자료가 옛날 자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일종의 자료실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사료 발굴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기존에 소개됐던 사료인가 아니면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사료인가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좀 검증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보도를 보시면 당초 우리가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중복까지 포함해서 한 140명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의 어떤 훈장을 받았는지 혹은 이 사람이 후에 친일을 했는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신문 기사라든지 혹은 각종 그 자료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특히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취재 방향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손병희 선생님 같은 분들을 다시 재조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개보도에 나온 인물들 중에 당초에 자료가 없고 그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조명받지 못하신 분들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발굴해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1운동의 숨은 주역들 찾아내보자. 이렇게 좀 인물들을 분류해봤고요.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랑 이제 이 기자가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 140명 가운데 일단은 국가에서 공인받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인이라는 거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인받지 못한 사람들을 간추려 봤더니 34명으로 간추려졌고 그 34명 가운데 이제 지금 현재 심사 대상에 올라 있거나 혹은 나중에 뭐 친일로 변절을 했다라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15명이 추려졌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집중 추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국 이 15명이 누군지 한번 흔적을 찾아보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혹시 남아있을 후손까지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저희가 취재 방향을 정해봤는데요. 15명을 불려고 보니까 이 중에 절반이 넘게가 학생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수많은 주역 중에 한 그룹이 학생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잊혀진 청춘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5명 가운데 이제 한 절반가량이 이른바 당시에 이제 청춘을 3.1운동에 바쳤던 그런 대학생들 또 중등학교에 다니던 10대 청소년 학생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주익 선생님, 보성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주익 선생님을 추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단서는 이제 이름과 소속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성전문대학교가 이제 현재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부터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 다행히 주익 선생님이 졸업한 해에 졸업 앨범이 있었고요. 주익 선생님의 학적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년월일이라든지 본관, 주소는 확인했는데 이분께서 졸업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분의 가족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자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신안주시 종친회까지 한번 가서 족보를 뒤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친회에 가서 족보를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주익 선생님의 아들과 손자, 증손주들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이제 직접 이세준 기자가 부산까지 가가지고 만나 뵙고 왔는데 그 후손분들은 주익 선생님의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익 선생님이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익 선생님 후손분들도 함경도에 살다가 이제 광복이 되고 또 6.25가 터졌을 때 이제 피난을 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 오다 보니까 뭐 그때 챙길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익 선생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인 건 알고 있지만 이걸 입증할 만한 호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녀분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셨던 주익 선생님이다 라고 그냥 구전으로만 계속해서 언급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취재진이 가서 이제 학적부라든지 사진들을 보여드렸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좀 감격스러운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국가보훈처에 제공을 할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5명 전원에 대해서 모든 행적을 파악하고 또 가족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족들 한 2분 정도는 만났고 또 가족을 만나지 못했어도 그분의 한 사람의 어떤 생애라든지 이력들, 행적들에서 파악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전부 서원을 받을지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또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되니까. 하지만 최소한 이분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재평가하는 기회는 분명히 계기는 마련한 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